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평안으로 가는 12걸음에서 두 번째 걸음인 신뢰하기를 배우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걸음인 올려놓기, 즉 나는 하나님의 돌봄과 계획에 나의 의지와 삶을 올려놓기로 결정한다에 대해 인정씨의 경우를 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한 일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성취감이죠. 최선을 다해서 몸은 비록 피곤하고 힘이 없지만 나른하게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 가슴에서 행복감이 번져 오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이 통하는 얘기를 나눌 때, 사랑하는 이와 부드러운 교감이 일렁일 때, 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낯선 여행지를 걸어갈 때, 너무도 재밌는 게임에 몰입했을 때, 아마도 그때 행복이라는 선물을 누리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불행은 앞의 경우와 반대의 상황에서 느낄 것입니다. 일의 좌절, 친구들과의 반목, 가족들과의 갈등, 방황, 고독 속에서는 불행감이 가슴을 누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는 순간에 보상적으로 주어지는 쾌감이 행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뻗쳐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해서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자신의 행복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어줄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물어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답변 아래에 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진짜로 원했던 것은 돈 그 자체라기보다는 돈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돈이라는 소원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현실요법을 만든 윌리엄 글라서는 인간의 선천적 욕구를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생존의 욕구, 이렇게 5가지로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의 답변 대부분이 이 5가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들은 돈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권력은 돈보다도 더 우월하게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바로 보이죠. 말 한마디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저열한 힘입니다만 폭력도 눈앞에서 상황을 바로 통제할 수 있죠. 큰 소리나 주먹은 법보다도 가깝죠. 또 다른 힘으로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힘이죠. 이것도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열심히 가꾸는 중요한 동기죠. 이처럼 권력, 폭력, 매력은 실제적인 힘입니다. 즉 실력이죠. 이 실력을 갖추고자 애쓰는 것은 바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각 개인의 실제적인 힘들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아들은 통제받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반대로 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갈구해서
문제 상황을 만들어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화를 낼 수도 있죠.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 의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힘의 균형이 무너져 한쪽을 억압하기가 쉬워지죠. 비록 그 당시 당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권력 구조가 일방적으로 흐를 수는 없는 법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보복을 경험하게 되죠.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은 왜 그처럼 말 잘 듣고 착하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부모님이 자기들의 말을 들을 차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에는 공짜가 없죠. 반드시 억압해서 누르는 만큼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년기나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윽박지르면 꾹 참고 지내다가 이제 키도 커서 부모님과 대등하게 보거나 내려다볼 수도 있고 사고의 틀도 넓어져서 반박할 수도 있게 되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인정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인정씨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죠. 무기력해서 엄마만을 바라보던 어린 인정씨에게 강압적으로 닥달해대는 눈앞의 커다란 여성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엄마의 한풀이의 대상이 인정씨였던 것이죠. 엄마는 젊은 시절 좌절됐던 자신의 꿈을 큰딸이 이루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비록 덤덤하게 표현을 했지만 인정씨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3번이나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술대에 누워 희미해져가는 의식으로 다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빌었답니다. 어머니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죠. 인정씨는 이 시절을 회전판과 같다고 느꼈답니다. 같은 곳을 뱅뱅 도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 회전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장해제의 정서가 자신을 꽉 채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정적 느낌과 생각이 몸까지 망가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인정씨가 12걸음을 참석하던 기간 중 그렇게 강하던 어머니가 인정씨 집을 찾아오셨답니다. 인정씨가 암 진단을 받고서 말이죠. 이제는 어머니가 당할 차례였습니다. 인정씨는 어머니에게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20여 년을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었죠. 하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답니다. 무엇인가 풀린 시원함이 아니라 도리어 얽혀 얹힌 것 같은 느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과거 그림자가 너무도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 지금 자기 꼴이 그때 엄마의 모양 그대로인 것이었죠. 세대를 넘어가는 좀 더 커다란 회전판이죠. 우리는 복잡한 관계 가운데 얽혀 있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힘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쪽에 끌려 넘어지게 되죠. 이는 진짜 물리적 폭력이 되었든 심리 정서적인 상흔이 되었든 쓰라린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단지 나만 행복하려 했을 뿐인데 말이죠.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기도 하며 충돌을 일으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죠. 내 의지는 또 다른 이들의 의지와 섞여 그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의미 자체마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날개를 달았던 꿈은 현실로 추락해버리고 말이죠. 빛나던 사상은 색이 발에 초라하게 쫄아들기도 하고요. 한 노래가 읊조리듯이 우리가 쏜 화살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한때 태양을 겨냥하고
숲을 꿰뚫을 수 있었던 그 순수했던 열정을 담은 의지 말입니다. 다만 욕망에 거품 그득한 욕심만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조금 슬픈 일이긴 하지만요. 네, 오늘은 인정씨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가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